안녕하세요. 딸셋 엄마 크로스핏 코치 미나입니다. 제가 지난 6일간 6일 속성 단기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그 6일 단기 다이어트 중에 마지막 6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6일 동안 진행했던 그 과정을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6일 단기 다이어트의 주의점과 6일 동안의 다이어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떠세요? 6일차 아침인데요. 제가 첫 영상을 찍었을 때랑 어떤 모습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제가 체감하기에 부종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뭔가 몸이 가벼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6일 속성 단기 다이어트. 6일 단기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방법들은 첫 번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을 보셨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영상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단기 다이어트. 첫 번째는 제가 6일 동안 조기 조침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일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6일차 아침인데 제가 6일 동안 모두 5시 기상에 성공했습니다. 우와!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잠자는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왜 일찍 자라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느냐고요? 궁금하시죠? 실제로 센터에서 회원분들이 저에게 식단 상담이라든지 다이어트 상담, 감량 상담을 오시면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로 운동이나 피트니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해 주실 텐데요. 운동의 3대 요소는 운동, 영양, 그리고 휴식인데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살을 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상시 식단보다 조금 줄여서 먹게 되는 감량을 하실 때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가져가시는 것. 그것들이 살 빼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일단 일찍 취침을 하기 때문에 밤에 야식을 먹는 그런 기회들이 원천 차단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밤에 활동이 많아지면 야식을 먹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시게 되면 당연히 야식에서도 멀어지게 되고요. 감량 기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어요. 일찍 주무시고 또 푹 주무시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솔의 분비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건강한 삶, 그리고 특별히 여름을 맞아서 감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기간만이라도 밤에 핸드폰 좀 적게 사용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보시는 건 어떠세요? 조기 조침의 유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식단 이야기입니다. 식단 부분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계량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람수는 음식의 그람수가 아니라 음식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 음식 안에 들어있는 순 단백질의 양을 말합니다. 저희 6일 단기 다이어트는 김동현 선수께서 말씀하셨던 개체를 맞추기 위한 단기 다이어트 방법을 조금 차용했어요.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런 개체를 맞춰야 되는 스포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김동현 선수가 올렸던 단기 다이어트 방법을 참고하기도 했는데 탄수화물을 50g 선까지 줄이는 거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85g 선까지 줄이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6일 다이어트를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이틀 이렇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식단을 조절해 볼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제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탄단지 매크로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저의 처음 식단 계획은요. 첫 이틀은 탄수화물 100g 그리고 두 번째 이틀은 80g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60g까지 탄수화물을 조금 떨어뜨려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역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6일 동안 운동도 함께 병행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탄수화물을 60g 선까지 줄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제가 6일 동안 실제로 진행했던 탄단지 매크로는 탄수화물을 처음에는 100g, 그리고 나머지 4일 동안은
80g 선이라고 목표했지만 한 85g 정도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단백질도 처음 계획에서는 80g에서 100g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탄수화물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가 없어서 단백질은 그에 맞게 포션을 조절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탄수화물 100g, 그리고 단백질 80g, 그리고 지방은 42g 이렇게 가져갔고요. 나머지 4일 동안은 탄수화물은 80g, 그리고 단백질은 100g 선, 지방은 똑같이 42g 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총 칼로리는 1100칼로리 전후가 나오거든요. 존 다이어트 블럭 계산법으로 적용하시면 12블럭 정도에 해당하는 지방이 살짝 많은 존 다이어트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람 수는 음식의 그람 수가 아니라 음식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 음식 안에 들어있는 순 단백질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탄수화물 100g이다 하면 순탄수 100g을 하루 동안에 나누어서 섭취를 한 것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식품을 말씀드리자면 잎채소량을 대거 늘렸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배가 많이 고플 수 있기 때문에 잎채소를 충분히 늘려줌으로 해서 포만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요. 당연히 평소보다 간식량을 좀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단백질 선택을 닭가슴살보다는 생선 기름을 충분히 먹어주도록 했습니다. 감량 기간에는 닭가슴살을 먹는 것보다는 면역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생선, 고등어 구이라든지 조기구이, 생선 구이류를 많이 선택했고요. 도시락을 싸야 돼서 닭가슴살을 선택해야 됐을 때는 오메가3를 꼭 챙겨서 많이 섭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 다이어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전에 스낵 1블럭을 먹잖아요. 그것은 제가 프로틴을 반 스쿱 정도, 15g 정도로 대체해서 섭취해 주었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잎채소를 많이 먹어주었고요. 단호박, 그리고 찐 고구마도 약간 먹어줬고요. 밥 같은 경우도 계량만 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소량으로 밥도 섭취해 주었습니다. 과일류는 탄수화물 매크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6일 동안에는 참외라든지 수박 같은 단맛이 나는 것들은 조금 제외하고 토마토 정도만 섭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량 늘리기. 제가 6일 동안은 체지방을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공복 유산소를 해줬어요. 오늘 마지막 날은 공복 유산소를 하지 않았고요. 6일 중에서 4일 동안 30분간 공복 유산소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낮에는 꼭 체육관에 나가서 오늘의 운동과 보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에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근력 운동을 꼭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조제 섭취인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에는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조금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플리먼트를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종합 비타민, 앞서 말씀드렸던 오메가3는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에 변비가 오기 쉬워요. 먹는 양이 적으면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전자피를 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식이섬유의 섭취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크시슬이라든지 간 영양제, 간장약 종류, 간 영양제도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시다면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대체 6일 동안 다이어트해서 얼마나 빠졌나요? 궁금하시죠? 6일간 단기 속성 다이어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상시 몸무게는 54에서 55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6일차 아침 저희 최저 몸무게를 기록했습니다. 52.3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제가 처음 원했던 뱃살 제거, 뱃살 빼기, 뱃살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6일간 많은 분들께 DM과 메시지를 받았었는데요. 코치님 왜 일주일이 아니라 6일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은 식단 계획을 애초에 이틀로 가져가고 싶어서 6일이었던 것도 있는데 6일만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7일을 했다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6일을 했었기 때문에 6일간 5식 이상의 성공도 맛보고 많이 힘들지 않게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6일 단기 다이어트의 주의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혹시 본인의 체형이 근육이 적은 체형인 경우,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근육이 많은 과체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져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처럼 근육이 조금 적은 체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몸무게, 체중이 빠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체중이 감량될 때 근육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에요. 정말 필사적으로 근육을 늘려가야 하는데 이런 단기 다이어트를 반복하시면 근육을 계속해서 잃고 점점 살이 찌기 쉬운 체형으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단을 조절하시는 감량식을 자주 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식단 조절을 하시지만 필수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다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7일을 하지 않길 잘했구나. 6일 동안 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6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5식 이상을 성공하고 그리고 식단 조절을 끝까지 해냈구나 그런 성취감을 또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6일차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6일이 끝났다고 다시 빵 먹고 면 먹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차츰차츰 조절하면서 운동 계속 병행해 나갈 생각이고 토요일에 제가 돌잔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인분 돌잔치도 축하해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근력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확실히 감량 기간에는 힘이 많이 없어서 제가 스트렝스 훈련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름에 휴가를 앞두시거나 뱃살이 고민이시다, 요즘 뱃살이 많이 붙었다 고민이신 분들은 미니 커팅 차원에서 한두 번 정도 감량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스트렝스 훈련, 근력 운동 충분히 해주시고 또 살이 많이 붙었다 싶으시면 또 미니 커팅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섭취량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운동량, 활동량을 조금 늘려주는 것. 하지만 그게 목표가 없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6일간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제가 진행했던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나게 운동하는 모습, 건강한 생활, 식단 조절, 식이요법 이런 노하우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을 지속해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